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며 걷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오늘은 이와쿠니에서 도쿠야마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이 아니죠. 거의 한 반쯤 왔을 때 이와타라는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를 지나오는데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의 탄생지가 이렇게 1km만 들어가면 있다. 이런 그 표지판이 1.6km만 들어가면 있다는 표지판이 있어서 저는 관광지를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그냥 쭉 나가사키까지 가는데 여기만은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연인지 제가 지금 걷는 것하고도 어쩌면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양반 때문에 문에라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조금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집이 이토 히로부미가 탄생을 한 집입니다. 태어난 집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어디 누구누구 생가 이런 데는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인의 그 생가를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 이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도 많이 제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표지판에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꼭 다녀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그러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나시죠. 이토 히로부미, 여기 지금 이 마을이 굉장히 초원이에요. 아주 우리로 말하면 깡촌이에요. 깡촌. 정말 여기 아까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보니까 버스 여기서 이제 제가 걷는 길까지 나가려면 1.6km를 나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표를 보니까 한 2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촌이에요. 이런 초원에서 이토는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토 성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야시였습니다. 여러분, 하야시 그러면 옛날에 야인시대 드라마에서 종로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일본 깡패의 두목이 하야시였죠. 예. 아주 일본에서는 흔한 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9살까지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사를 간 거죠, 사실은. 그 아버지가 여기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여기서 살 때 어렸을 때 이름은 리스케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그러니까 하야시 리스케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정말 일본에서도 아주 천한 이름. 그러니까 우리 소똥이, 말똥이, 개똥이, 여자 같으면 언년이, 말년이, 이랬던 이름이나 거의 같은 그 정도 이름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 그 사람 내 머슴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했는데 그 주인이, 거기가 이제 그 창고 관리인이었던 사람 내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창고 관리인이 이토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아버지더러 당신 저 아이를 갖다가 나한테 양자로 줘라.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훌륭하게 한번 가르쳐보고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분 상승의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가지고 그때 14살 적에 이토라는 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토 쇼스켄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토 성을 그때 받아가지고 신분 상승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때 10대 때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방화하고 누구 애들하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요시다 쇼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사상가죠. 나이 젊어서 29살 나이로 요절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저 희기시에 가면은 그 신사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애들 가르쳤던 학교가 있는데, 자그마한 그 사당 같은 아주 작은 건물인데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워냅니다. 92명의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92명 중에서 신분이 가장 낮아요, 이토가. 그런데 요시다 쇼이는 그런 사무라이들의 계급, 신분 이런 거를 타파하자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아주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토도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때의 9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인맥으로 인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리에 이끌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그 1871년에 유럽,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유럽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이런 걸 배우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메이지 정부의 요직에 두루 앉아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죠. 그때에 이토 히로부미도 가게 됩니다. 거길 가서 그 사절단에 끼어가지고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르죠.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1년에 떠나서 1년 3개월인가 뭐 그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요. 그때 많은 걸 공부하고 옵니다. 사실은 그때 독일에 가서 군사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일본의 그때 당시에 군사 체계는 독일식이었고요. 많은 경우가. 그리고 또 행정은 영국에서 배운 것으로 해가지고 그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와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의였죠. 메이지 정부에서 부르짖은 게.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렇게 와가지고 좀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요 옆에 제가 지나온 길에 효고현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또 이제 지사도 했었다가 1885년에 최초로 총리 대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 그러면 용어가 좀 낯설죠? 지금 아베 수상이 총리 대신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 총리 4번인가 합니다. 4대까지인가 하고, 그리고 1905년에 조선에 와가지고 을사늑약을 맺는데 주역이 되죠. 을사늑약을 성공시키는데 주역이 되고, 그때 을사늑약이 끝나고 우리 조선의 외교권 박탈하고서 조선에다가 조선 통감부를 세우고 초대 총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 역에서 총탄에 돌아가죠. 예, 그렇게 죽었죠.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쩌면은 개화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맞고서 여기 시신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동경에서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지냈죠. 그리고서 동경에다가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에게 총탄을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 표지판에 독립운동가라고 써놨는데 지금 아베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는 개뿔, 왼수지, 왼수. 우리의 이토 히로부미상을 죽인 왼수. 여러분, 여기가 야마구치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마구치현 이 출신들이, 여기 있는 출신들이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민비시해 사건, 또 뭐 그 1905년에 을사늑약, 또 1910년에 한일 병합, 또 그때부터 이제 초대 총독이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을 해가지고 무단 통치를 시작하는 1919년 3.1운동이 나기 전까지는 무단 통치를 하죠. 그 1919년 3.1운동 지나서부터는 문화 통치로 바뀌는데, 그 전까지는 무단 통치죠. 그냥 뭐 토지 조사해가지고 토지 뺏어가고 막 이랬던 그 무단 통치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여기 야마구치현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아베 수상도
여기 사람입니다. 야마구치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조직이 큰 야쿠자 조직도 야마구치 출신들이 잡고 있죠. 야마구치 파들이.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좀 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우리 조선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굉장히 가깝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야마구치 바로 위에 우리 부산이 있고 막 이런 정도로 가까운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고 거세고 똑똑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요시다 쇼인한테 배운 92명들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부 거의 다 이 지역 출신들로 해가지고 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시켜서 천황을 세우고 메이지 천황 그때 16살밖에 안 됐죠. 17살인가요? 네, 그 메이지 천황을 옹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에도 막부 시절 때는 천황은 사실은 명목상의 천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호울뿐인 천황이고 실은 통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통치를 했었죠. 그것을 다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 메이지 정부가 생기기 전에 1853년에 미국에서 개항도 요구하고 1854년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개항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열어야 된다. 완전히 열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하는데 그 주역들이 여기 출신들이다 이거죠. 예, 이 사람들이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깨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토 히로부미 우연치 않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여기 그 생가를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일본 그러면 꼴보기 싫어하지만 말고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냐 이토 히로부미 생가가 뭐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느냐 이토에 대해서 우리 다 알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 생가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적지까지 갈 거고요. 아마 오늘 해가 떨어지고 한 7시가 넘어야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사키까지 곧장 갈 테니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